얼거로 배우는 중국어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手, 손이라는 제목의 동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 동요로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재인입니다. 여기 꼬마랑 똑같이 되었나요? 네, 비슷하죠?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요 小小手长着10个小指头你帮我来我帮你好像10个好朋友요 내용을 가지고 문장의 의미 살펴보고 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가지 뭐 문화에 관한 거 이런 얘기를 좀 한번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죠? 제목이 手라는 제목이에요. 손 숫자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일단 요 손 숫자, 이 한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갈게요. 손 숫자 여러분 다 쓸 줄 알죠? 네, 이렇게 쓰는 글자가 바로 손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손 숫자 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위에 가만 보면은 손 숫자가 제일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가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요 글자 있죠? 예, 요게 옛날에 고문자에서 쓰던 소전체 손 숫자입니다. 손 숫자를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 글자가 쭉 발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쓰는 이런 글자가 됐고, 붓글씨로 흘렸을 때, 뭐 행서나 초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흘려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처음 시작한 글자다. 손수를 손자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 손 숫자 요 모양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요 모양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요 모양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손 숫자 글자 쓰는 순서 중요하고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 필액 순서뿐만 아니라 이 휘어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손 숫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가만히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쓰는 순서 알겠죠? 처음에 이렇게 내려긋고 반대로 긋고 또 한 줄 긋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빗짐 살짝 올리면 돼요. 이게 손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한자를 배우면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손 숫자와 비슷한 털모자, 뭐 모지코트, 양모 할 때 모자 있잖아요. 모발 할 때 모자. 그 모자랑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자는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 세 획은 세 번째 획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꺾어지는 방향이 다르죠. 손 숫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고 털모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알아두세요. 앞에 글자, 여기 나와 있는 얘는 털모자입니다. 털모.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글자는 바로 손숫자로 오늘 동요의 제목입니다. 자, 일단 요 두 글자 구별하시고요.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小手长着10个小指头你帮我来我帮你好像10个好朋友요 내용이에요. 크게 어려운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암기해서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게끔 그렇게만 연습을 하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한어병원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이에요. 小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삼성 글자가 3개가 연달아 나오네요. 2개 연달아 하면은 뭐 6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솔직히 제 삼성 글자를 연이어 발음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삼성 글자가 2개가 나오면은 연달아 나오면은 앞에 글자는 제 이성으로 올리죠. 여기서는 小도 제3성 또 小도 제3성 2개가 겹쳐져 있는데 앞에 거 2개를 다 제2성으로 올려서 小小手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小小手 이런 식으로
앞에 샤오를 제2성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줄을 봅시다. 长着10个小指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삼성 글자가 두 개 연달아 나오고 있죠. 이 경우도 역시 앞에 걸 제2성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长着10个小指头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돼요. 长着10个小指头. 长着10个小指头. 10거 하면 10개란 뜻이죠. 예, 指头 하면은 손가락인데요. 小指头 하면 작은 손가락이 됩니다. 长着, 长은 어떤 글자를 쓰죠? 좀 전에 기억나요? 예,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세 번째 갑시다. 你帮我来我帮你你帮我그 다음에 我帮你 중간에 요 라이자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없어도 상관없는데 글자 수를 맞추고 뭐 리듬을 좀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그런 글자입니다. 你帮我我帮你 해도 되지만 你帮我来我帮你 하면은 왠지 더 경쾌하고 재미있는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 줄 보면은 好像10个好朋友好像10个好朋友 하면은 마치 10명의 좋은 친한 친구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小小手长着10个小指头你帮我来我帮你好像10个好朋友 요 내용입니다. 자, 뭐 이렇게 글자만 한어배 원만 보면은 잘 와닿지는 않아요. 글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줄입니다. 小小手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 글자 두 개 연달아 오는 경우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小小手 샤오도 제3성, 샤오도 제3성, 셔오도 제3성입니다. 앞에 두 개를 이성으로 올려서 샤오샤오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샤오샤오셔 뭐 문제없이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를 제2성으로 올려서 발음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3성 글자가 세 개 연달아 나오면 무조건 앞에 거 두 개 이성 올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기다릴게 하면은 我等니 역시 삼성 글자가 세 개 연달아 나오죠. 그 경우는요, 我等你 끊어서 읽게 되면은 맨 앞에 我는 제3성 발음하고요. 等你할 때 等 가운데 글자만 제2성으로 올리면 돼요. 근데 그걸 빠르게 읽는 경우는 我等你하는 식으로 앞에 두 개를 제2성으로 올려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삼성 글자가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 끊어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앞에 글자를 끊어서 읽게 되면은 제3성으로 하나 읽고 제2성, 제3성으로 읽으면 됩니다. 我等你 내가 너 기다릴게 하는 얘기죠. 我等你 한자 한번 직접 써보세요. 제가 잠깐 써드릴까요? 여기다가 我 하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이 되죠. 等你 하면은 요 내용입니다. 성조를 쓰면은 我等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갖다 빠르게 읽으면은 我等你 하는 식으로 我等你 이렇게 발음해요. 앞에 거 두 개를 제2성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끊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我等你 내가 너 기다릴게 하는 식으로 성조를 이렇게 삼성 글자가 연달아 나오면은 어디서 끊어 읽는지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3 더하기 3은 2 더하기 3 이게 아니고 제3성 더하기 제3성은 제2성 더하기 제3성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숫자를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앞서서 지난번에 배웠던 이 다이슈 캥거루라는 동요에서요. 藏在妈妈袋袋里라는 문장이 하나 나왔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주머니라고 할 때 그냥 다이즈, 한 글자를 쓴 게 아니라 다이다이라고 두 개를 연달아 반복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 캥거루 나올 때 다이다이리 할 때.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 더 쓰는 것도 있고, 또 유아어, 어린이들이 즐겁게 또 재밌게 받아들이도록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쉽게 낱말을 익힐 수 있게끔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꺼꺼라든지 아니면은 똥동 뭐 이런 얘기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자, 이 부분 잘 생각 안 난다면 바로 앞에 올려드렸던 9번째 동요 한번 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또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꺼도 역시 제3성입니다. 샤오도 제3성이에요. 근데 이 부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샤오꺼꺼라는 식으로 발음을 해요. 우리가요,
이 대만식 어떤 중국어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엄마라고 할 때 마마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마마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식 중국어예요. 좀 귀엽게 발음하기 위해서. 아빠라고 할 때도 빠바라고 하지 않고 빠빠라고 발음을 합니다. 삼성경성으로 발음을 해요. 왠지 삼성경성으로 하면 좀 더 귀엽게 느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하고 애교 부리거나 이럴 때 빠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동생이라고 할 때 메이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귀여운 아기를, 귀여운 여자아이를 부를 때는 메이메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삼성경성으로 발음하는데, 이런 경우도 샤오꺼꺼 샤오꺼꺼 하는 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제3성 글자 이성 삼성으로 변하는, 그렇게 삼성이 제2성 삼성으로 변하는 그 규칙과 좀 다르게 귀엽게 부르기 위해서 샤오꺼꺼 이런 식으로도 발음한다라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똑같은 낱말을 두 번 반복해서 리듬감 있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린이들 유아어처럼 만들기도 하는데요. 좀 전에 샤오샤오쇼 할 때 샤오샤오도 역시 샤오가 두 번 반복이 됐어요. 글자 수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비슷한 어감이, 이렇게 좀 귀여운 어감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봅시다. 오리를 갖다가 야즈라고 합니다. 야즈. 새끼 오리를 얘기할 때는 샤오야즈라고 해요. 샤오야즈 하면은 뭐 새끼 오리, 오리 새끼 해도 되지만 좀 귀엽게 번역을 한다면은 꼬마 오리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샤오야즈를 꼬마 오리라고 한다면은 샤오샤오야즈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요거 샤오샤오야즈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된 사진 하나만 볼게요. 이거 누군지 아세요? 텔레토비입니다. 텔레토비.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이렇게 4명이 나오는 텔레토비인데, 텔레토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꼬꼬마 텔레토비라고 얘기를 해요. 꼬꼬마 텔레토비. 꼬마 텔레토비보다 꼬꼬마 텔레토비 하면은 훨씬 더 어떤 귀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국어로 그걸 느끼실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꼬마보다는 꼬꼬마가 훨씬 더 귀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글자가 중첩될 때 그런 어감이다라는 거 느껴주세요. 그러면은 샤오야즈 하면은 그냥 꼬마오리라고 할 수 있고요. 샤오샤오야즈 하게 되면은 꼬꼬마오리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꼬마오리 나오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샤오야즈 까까짜오 이런 동요, 유명한 동요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냥 꼬마 오리가 뭐는 오리 새끼가 꽥꽥대고 울어요 보다는 오리 새끼가 꽥꽥대고 운다 그러면 정말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꼬꼬마 오리가 뭐 꽥꽥 울어요, 꽥꽥 거려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샤오샤오쇼 뭐 샤오샤오야즈 라는 식으로 샤오자가 반복될 때 그 어감, 꼬마라는 의미의 샤오자가 2개 나오면은 뭐 꼬꼬마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샤오샤오쇼 할 때는 뭐 작고 작은 손, 뭐 꼬마 손, 뭐 꼬꼬마 손, 뭐 이런 식으로 좀 귀엽게 요 글자 수에 맞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줄이에요. 长着10个小指头. 长着10个小指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장자를 한번 봅시다. 이 장자는요, 길 장자인데요. 발음이 2가지가 있어요. 장하고 읽기도 하고요. 장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장하고 읽으면은 길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장이라고 읽으면은 잘하다, 자라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长着10个小指头라고 할 때는 10개의 손가락이 자라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손에는 손가락 10개가 자라나 있어요. 근데 이게 자라나다 하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 그냥 손가락 10개가 있어요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长着10个小指头. 자, 10개의 손가락이 자라나 있습니다. 10개의 손가락이 있어요 정도로 해석하고요. 10个小指头라고 했는데요. 손가락을 뭐라고 해요? 손가락을 指头, 手指라고도 하고요. 手指头라고도 하고요. 또는 그냥 指头라고도 얘기합니다. 손가락 지자를 써요. 그죠? 그래서 手指도 손가락이고요. 手指头해도 되고요. 앞에 手자 없이 指头라고만 해도 괜찮습니다. 셋 다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小指头하면은 작은 손가락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 엄지손가락은 뭐라 그래요? 여기 좀 엄지를 하나 갖다 놨는데, 예, 엄지는 拇指, 어미모자를 쓰고 손가락 지자를 써서 拇指라고 합니다. 예, 엄지손가락. 그러고 보니 비슷하네요. 우리도 엄지 할 때 엄자가 들어가는데, 이 중국에서는 엄마의 뜻에 무자를 써서 拇指라고 한다라는 거. 예, 拇指. 뭐
페이스북에서 뭐 짠,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뭐 좋아요 할 때 뭐 짠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손가락이라는 거, 手指, 手指头, 指头라고 하는 표현 알아둡시다. 손가락 배웠으니까 발가락도 한번 알아봅시다. 발가락 뭐라 그래요? 脚趾 하면 돼요. 脚趾. 근데요, 이때 脚趾 할 때 지자는요, 조금 전에 그 손가락 지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발가락을 나타내는 요 글자를 사용합니다. 손가락 지자와 중국어 발음은 똑같아요. 脚趾 라고 하기도 하고 脚趾头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아까 그 手指 할 때처럼 이 지자를 써서 여기 손가락 지자를 써가지고 脚趾 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발가락을 이해할 때는 위에 거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脚趾 하면 발가락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长着10个小指头 하면은 10개의 손가락이 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줄로 가봅시다. 세 번째 줄을 보면은 你帮我来我帮你 라고 했어요. 你帮我来我帮你. 예, 요거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라이자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你帮我来我帮你에서 그냥 라이자 빼고 이렇게 써봅시다. 你帮我我帮你 무슨 뜻이죠? 네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주고 네가 나 도와주고 하는 식의 얘기입니다. 지금 손가락 10개가 있는데요. 이 손가락 10개가 각각 네가 날 도와주고 내가 널 도와주고 네가 날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서로가 지금 돕는다는 얘기예요. 예, 뭐 물건을 잡을 때나 뭐 일을 할 때나 손가락이 서로 힘 합쳐서 같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나 도와주고 내가 너 도와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이 라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뭐 오다라는 뜻도 있고 다른 동사 대신 쓰기도 하고, 자 가자 할 때 자라는 그런 어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예, 我来吧, 뭐 내가 할게. 我来做, 뭐 하는 식으로 내가 뭐 주도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라이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글자 수를 맞추고 리듬감을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내가 너 도와주고 네가 나 도와줘 할 때 니 빵워, 오 빵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니 빵워, 오 빵니, 니 부 빵워, 오 하이 빵니. 네가 나 도와주고 내가 너 도와주고,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도와줄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네가 그래도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너를 확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험한 말이 좀 나옵니다. 뭐 거기까지 알려드릴 건 아니고 요 정도만 합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요. 내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你帮我, 我帮你. 당신이 나를 안 도와줘도 저는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하는 얘기에 你不帮我, 我还帮你. 이런 식으로. 하이라고 하면은 게다가 뭐 좀 더 이렇게 강조되고 더 증가되는 그런 어감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화체에서 말을 할 때는 你帮我, 我帮你 하는 식으로 중간에 라이가 없어도 돼요. 그럼 어떤 경우에 라이를 넣어주느냐? 시를 쓸 때나 노래 가사를 쓸 때나 이런 식으로 어떤 리듬을 맞춰줘야 될 때, 글자 수를 맞춰줘야 할 때는 라이자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니帮我来我帮你 한다고 해서 만들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간결하게 니帮我, 我帮你가 조금 더 간결한 것 같고요. 라이자가 들어가면은 리듬감이 좀 살아나는 그런 어감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니帮我, 我帮你. 자, 마지막 줄 어떻게 됐었죠? 마치 10명의 친한 친구 같아요 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자, 안 보고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줄은 이거예요. 好像10个好朋友. 好像 하면 무슨 뜻이에요? 好像 하면은요, 마치 뭐뭐와 같다 라는 뜻입니다. 好像, 마치 뭐뭐와 닮았다, 뭐뭐 같다 라고 할 때 好像이라고 합니다. 동요 속에서도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好像许多小灯笼 이라는 동요가 또 하나 있어요. 동요 속의 문장이. 반딧불에 관한 건데요. 小小萤火虫飞到西飞到东这边亮那边亮好像许多小灯笼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동요를 자꾸 하다 보니까요, 예문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한 4년 동안 우리 대학교 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4년 동안 100곡 암기해서 졸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곡 정도만 외우고 나면요, 정말 할 줄 아는 표현들, 중국어 어휘력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好像, 좀 전에 어떤 예문이었죠? 마치 10명의 친한 친구 같아요 라는 문장이 있었죠. 好像10个好朋友. 好像10个好朋友. 10거 하면 10명, 10개, 10명이라는 얘기고요. 好朋友는 친한 친구, 좋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에 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好朋友 하면은 친한 친구, 좋은 친구라는 얘기예요. 뭐 친한 친구 있으면 他是我的好朋友. 아, 이 친구 제 친한 친구예요. 他是我的好朋友.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好朋友. 친한 친구, 좋은 친구. 그 다음에요, 老朋友 하게 되면, 小朋友 하게 되면 뭐가 돼요? 小朋友 하면은 꼬마 친구라는 뜻으로요. 작은 친구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꼬마 아이들을 부를 때, 小朋友, 꼬마야. 이렇게 부를 때, 小朋友라는 말 사용합니다. 좀 전에 제가 약간 헛나온 말이 하나 있었는데, 老朋友. 제가 이 PPT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늙을 노자를 써서, 老朋友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老朋友는 뭐예요? 늙은 친구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老朋友라고 하면은, 오래된 친구, 옛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 있죠. 酒和朋友越老越好. 술하고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술은 오래 묵힐수록 좀 귀한 술이 되고, 술은 오래될수록 아주 친한 친구가 된다. 뭐 진짜 친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酒和朋友越老越好.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하나 합시다. 酒肉朋友라는 말이 있습니다. 酒肉朋友, 술주자와 고기 육자예요. 그냥 이런 친구는요, 그냥 놀기만 하는 친구, 같이 마시고 먹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노는 친구, 별 도움이 안 되는 친구라고 얘기할 때 酒肉朋友라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친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이 즐겁게 노는 친구들, 그죠? 뭐 好朋友, 老朋友, 小朋友, 酒肉朋友, 친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낱말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란 뜻으로 붕자, 붕우유신 할 때 우리 한국에서도 세소오기 할 때 붕우유신 얘기가 나왔었는데, 붕자도 친구고 우자도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우자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알아봅시다. 우자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이렇게 씁니다. 어렵진 않아요. 쉽게 쓸 수 있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손숫자를 보여드렸어요. 손숫자, 그죠?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네, 손숫자를 2개 쓴 글자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쓴 것들, 요게 지금 손 모양이라고 해서 손을 의미합니다. 요 손숫자가 2개 있는 요 글자예요. 요 아래에 있는 요 글자가 손숫자가 2개 있는 옛날 이 소전체 글자입니다. 요게 무슨 뜻일까요? 요 글자가 점차 발전하면서 요런 식으로 쓰여졌고요. 요게 조금 더 이렇게 변형하면서 요런 식으로 글씨가 됐고, 마지막에 요 글자가 됐습니다. 자, 중국에서 친구라고 하는 의미, 이 한자에서 우자의 의미는 뭐예요? 친구끼리 서로 손을 잡은 모양입니다. 2 손이 이렇게 있는 게 친구예요. 한자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자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면은 참 재미있고 신기한 그런 글자들이 많습니다. 우자라고 하는 요 글자는요, 손 숫자가 2개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다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간혹 붓글씨를 볼 기회가 있다. 근데 그 글씨에 요런 글자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우자구나, 우자의 옛날 모양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손숫자가 나와가지고 상식적으로 중국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요 글자까지 하나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쭉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小小手长着10个小指头你帮我来我帮你好像10个好朋友.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연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는 한번 들어볼까요? 동요 말하기 시험을 보다 보면은 학생들이 저 이거 읽지 않고 노래 불러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듣고 외우다 보니까 小小手 이런 식으로 멜로디 따라서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얘기하려고 보니까 小小手 라고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듣고 이렇게 멜로디 따라서 부르는 것도 좋아요. 암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중국어는요, 멜로디 따라서 부르다 보면 성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조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멜로디 따라 부르더라도 정확하게 小小手长着10个小指头你帮我来我帮你好像10个好朋友 라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手라고 하는 요 동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동요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읽고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今天我们到这儿，我们下次再会。감사합니다. 再见。